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6일 오전 10시 38분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어제 24시간 사이에 있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38명이 되었습니다. 또 최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제3단계 조치를 취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단계 조치는 사실상 락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봉쇄 조치를 의미를 하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걸 수도권에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 아마 오늘 당국의 회의가 궁금해집니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오늘 새벽까지 심야 회의를 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왜 밤새워 하느냐 하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오전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하여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아주 딱 떨어지는 논평을 했네요. 첫째,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음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차가 무시되었다. 그 다음에 정직 사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날아간다. 독립성도 같이 날아간다. 그러면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 라고 딱 떨어지는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의 생각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선닷컴에 잘 정리된 내용인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이 관련자들의 논평 중에서 가장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걸 겁니다. 그렇게 비리가 많다고 하면서 직무 정지까지 시키더니 고작 정직 2개월이냐 하는 겁니다. 정직 2개월이라는 걸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굴었느냐. 그동안에 차고 넘친다는 사유는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징계 절차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아니라 이게 야바위처럼 진행되었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징계하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게 되었다. 즉 법무장관이 징계를 해달라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서류를 올리면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피하고 싶었던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게 되었다. 외통수가 되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이것도 아픈 이야기네요. 비겁하고 무능하고 배짱도 없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다.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흔적을 파괴한 것이다.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게 실감이 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윤석열 총장을 저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올가맬 정도 같으면은 백 없는 사람, 문재인 정권 눈에 벗어난 사람은 어떤 처지에 이를 것이냐. 뭐 그건 이미 대표적 사례가 2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하느라 고생 많았다.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오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까지 벌릴 필요가 뭐 있었나? 법무부 정직 2개월 징계 발표는 이날 오전,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 47분에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빗댔습니다. 그런데 왜 2개월일까요? 왜 3개월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왜 2개월일까요? 2개월. 추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서울고검기자실에서는 상당히 세게 나갔습니다.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면은 사실은 직무 정지 다음에 해임을 건의했어야죠. 해임을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직 2개월이 뭡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리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하게. 그러니까 지난 12월 1일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그것도 만장일치로 직무정지는 부적절하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결국 징계위 스스로 징계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는 모르지만 좀 비열한 방법으로 고백한 것이 징계 2개월입니다. 징계 2개월입니다. 징계 2개월. 예컨대 법원이 누구를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이 사람은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기소해놓고 구형할 때 징역 2개월 하면은 그게 엉터리 수사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공수처가 있으니까 이제 자신만만하게 정직 중에 있는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손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한번 겨뤄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와 겨루느냐? 헌법, 그리고 이 법원, 그리고 국민과 한번 겨뤄보는 거죠. 그런 무리가 과연 통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잘못 썼습니다. 추미애 씨가 여론과 싸우는 바람에 과거 1979년 12.6 사태 직전의 상황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이 발호를 해가지고 김영삼 야당 총재를 무리하게 몰아내고 하려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게 부마 사태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 연장서상에서 12.6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인자가 바로 해가지고 그 피해를 1인자가 보는 경우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2인자 이기붕을 무리하게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당선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에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흔히 역사와 마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계급투쟁론자처럼 좌익들처럼 역사에서 어떤 법칙을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역사는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교훈과 어떤 감동과
어떤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한 번도 대한민국의 역사, 이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졌던 적이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 역사적 감수성이 전혀 없는 지도자가 일을 하면은 이번처럼 이렇게 일을 합니다. 지리멸렬하고 앞뒤가 안 맞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꼭 역사의식, 센스 오브 히스토리를 가져야 된다는 게 바로 역사적 맥락을 이해를 하면은 정책에서 일관성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걸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불행하게도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그리하여 사대주의자 비슷하게 돼가지고 한미동맹이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노예 근성으로 안보를 대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간첩도 친구처럼 여기게 되었고 안보를 뺀 정치를 하면은 이런 정치가 되는 겁니다. 안보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역대 지도자들이 치명적 실수를 한 게 한자를 말살함으로써 한국 사람들의 이 언어 생활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양이 무너집니다. 교양이 무너지면 국가 엘리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집권 세력의 수준, 야당의 수준이 왜 이렇게 저질화되었느냐. 그것은 자주국방 포기함으로써 무책임한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인문적 교양이 무너진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려면은 다시 한자를 한글과 같이 쓰는 혼용 정책으로 돌아가고 명문고등학교도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자주국방으로 무장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국가의 목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존재 의미를 헌법 4조가 명령한 대로 자유통일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 4조를 잊어버린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엉망진창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윤석열 두 사람이 1대1로 이제 붙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조치에 재가를 했는데 바로 검찰총장이 법원에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사태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비겁, 무능이 부른 아주 꼴불견입니다.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별로 좋은 게임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남자의 미학이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서는 남자의 미학을 좀 느낄 수가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남자의 미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미학은 인문적 교양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